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이 내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외교적으로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준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가 생각나네요. 닥치고 탄핵. 바꾸려 그랬는데 여전히 네. 닥치고 탄핵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네. 뒀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 정말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브래드 셔먼 때문에 아주 영원히 제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 저한테 물었어야죠. 제가 지난 미국 가서 만났습니다. 이 3주 전에. 브래드 셔먼을? 그럼요. 오. 저 압니다 잘. 그러니까 우리 계엄 전에. 계엄 전에 미국 방문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랬었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아니 그때 네. 만난 건 지금 아무 소리. 지금 이 사태에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내 말은 아니 인맥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사람인지. 우리 최욱 씨가 저한테 질문을 했으면 맞습니다. 그렇지. 네. 물어봤으면 알았지. 네. 자, 이 브래드 셔먼과 관련해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브래드 셔먼은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정보를 브래드 셔먼은 어떤 식으로 취합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매불쇼는 왜 접촉을 하려고 했을지 그거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질문을 한 보따리를 쏟아내. 하나씩. 자 우선 그 브래드 셔먼 의원의 MBC 인터뷰 내용은 내가 반복은 안 할게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뭐 별것도 아니야. 내용은 근데 이상한 내용이지. 진행자는 브래드 셔먼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계엄의 명분으로 북한을 공격하려고 했다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브래드 셔먼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아주 형식적인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네. 질문이야. 네. 그랬더니 브래드 셔먼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냐. 정말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남한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네. 우리 그거 다 안다. 너네 그런 거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매우 이상한 인터뷰였단 말이죠. 네. 이상해요. 받아주세요. 이 인터뷰는 MBC가 요청한 게 아니라 브래드 셔먼이 자청한 인터뷰라는 걸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예, 뭔가 본인이 할 일을 다 하겠다고 미국에서 측근한테 얘기한 다음에 국내 언론에 연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작심하고 나온 발언이다. 작심 발언. 의도적인 거다. 예. 이거를 일단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 그런데 저런 류의 어떤 우리 남한의 자작극을 상당히 길게 얘기하거든. 맞습니다. 여러 차례. 물론 이프라는 가정법으로 얘기하지만 예. 굉장히 길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분이 무슨 정보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요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주말에 전화를 했죠. 미국의 이 브래드 셔먼의 아주 그 절친하신 분이 측근. 여기 매불쇼에 나오셨던 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조이. 요번에 이 인터뷰에도 관여하신 분입니다. 최강철 대표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런 언론을 다 어레인지 해주신 분이에요. 그랬는데 이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브래드 셔먼 의원의 정보 접근권이다. 그게 어디까지로 봐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미 하원 외교위의 아태 소위원장을 했거든. 아태 소위원장. 아시아 태 예. 소위원장을 브래드 셔먼이 했어. 이래고 아태 정보에 관해서는 아시아 태평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국무부와 정보 공유하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국무부와 정보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국무부 직원이 보좌진으로 나와 있더라고. 국무부의 확연돼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보좌진으로 아예 네. 파견을 나와 나와 있어서 있어. 상시적으로 이게 서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미국의 정보위원장이 있잖아요, 의회. 네. 그럼 미국의 정보 1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9명 중에 한 명인데
그럴 땐 CIA의 그 직원이 그 정보위원장 방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의원실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니까 국무부 정보는 접근권이 있다. 브래드 셔먼한테 있어요. 있다. 그래서 요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래. 네, 요거 확인을 했던 사람. 그거를 제가 찬 거네요. 그렇죠. 아마 최강철 씨가 여기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 욕 먹어도 싸네. 듣고 그걸 보니까. 쳤어. 그러니까 그거를. 최강철 씨는 내부를 가야 된다. 내부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1위로 연락이 왔던 또 욕 거예요. 먹겠네요. 근데 그걸까지? 예. 왜 자꾸 부추기시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확인을 하고 네. 그러면 그때 계엄 당시에는 어떤 정보 공유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그건 말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취재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도 브래드 셔먼 의원은 본인이 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고맙네. 예, 추가적으로 한번 인터뷰 요청을 저는- 하시면 아니 돼요. 고마워. 저는 이거는 기본적이고요. 저는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의회와 달리 미국은 아주 중요한 정보적 사항이나 국가적 정책 결정 사항 항상 여야를 다 모아서 사전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 알려주고 나중에 법을 통과할 때 도움을 받고 수 서로 상조하는 관계입니다. 우리처럼 네. 완전히 제가 뭘 얘기하면 무슨 국가 기밀 안보상 그 누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를 오히려 뭐 국회의원직 사퇴하라든지 무슨 네. 고소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미국이 아닌 걸 첫 번째. 근데 문제는 이분이 하원 의원이고요. 아태 소위원장을 했지만 이 한국의 계엄을 사전에 알 정도의 정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의도적으로 브래드 셔먼한테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일상적인 정보에 포함될 정도의 탑 시크릿은 아니라 탑 시크릿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탑 시크릿에 대한 정보권 접근권까지 가진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분은 그 매우 캘리포니아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을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아태 소위원장도 했지만 네. 미국의 한국에서 군사 계엄을 일으킬 거를 미리 알고 또는 이것과 맞춘 건 아닌 것 같고요. 날짜를 봐도 이 인터뷰를 한 것이 1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3일에서 9일이 지났습니다. 네. 물론 그 며칠 전에 연설을 했습니다. 비판한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맞춰지냐 하면 지금 가만히 보면 미국이 우리 그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했는데 씹었잖아요. 김태효 1차장한테 전화했는데도 전화기 끊었습니다. 네. 바꿨습니다. 그거 이따가 또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면 이 김어준, 브래드 셔먼, 그다음에 국회의장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국회의장까지 정보를 준 게 누구냐? 차후에라도. 저는 이게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한국 지금과 계엄과 모의를 하지 않았고 미국을 모르게 했잖아요. 미국 몰랐어요. 근데 미국이 이 사실들을 어느 정도 짐작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도청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죠. 미국의 정보 수집력에 있겠죠. 네. 그런데 그거를 한국과 손절하기 위해서 오히려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우리 장관이 미국의 저 대사의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방국 대사 우방국 공관입니다. 김어준 씨도 그랬죠. 이게 뭐냐면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것들을 알려서 성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미국 정부는 여기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을 수도 있다. 근데 이 문제는 결정적으로 우리한테는 도움이 됐지만 도청 문제나 미국 이런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따져야 그렇죠. 된다고 다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문제지 그거는. 그런데 저는 브래드 셔먼도 미국의 전반적인 계획 속에서 이 정부와 미국 정부가 윤 정부와 손절한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보시는 겁니다. 지금 뭐 댓글에는 내란 동조범 최후 이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 덕분에 제가 욕을 더 많이 먹고 있고 계속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그러면 지금 잠깐 다룰게요. 필립 골드버그라고 주한 미 대사가 있습니다. 네. 이 대사가 계엄 사태가 발발하고 우리나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네. 그리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에게 긴급하게 전화를 해. 그런데 그들이 전화를 안 받아. 네. 그러자 이 주한 미 대사가
야, 윤 정부 사람들 상종 못할 사람들이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예. 지난주 우리 김준영 의원한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고 그 해준 얘기를 매불쇼에 나와서 하신 거야. 예. 김준영 의원님이. 그러니까 이 건이 지금 또 난리가 나가지고 봤어. 김준영 매국노 예. 너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국회에서 설전이 좀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 비현실적인 것만큼 지금도 비현실적입니다. 사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때 전화 안 받은 게 여전히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데 대한 비판은 제가 감수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받겠습니까? 이번에도?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이카와도 제가 말씀드렸고 엑스포도 말씀드렸고 또 국방부의 육군 탄약 정책 담당관이 우크라이나 파병한 것도 안보실 1차장이 그 부인했다가 결국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크로스 체킹도 안 하고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우방국에서 제보하는 걸 그러면 여기 확인도 하지 않고 지나가란 말입니까? 똑같은 사실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외교 장관님, 그러면 미국이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문제 삼는 게 김준영 의원이 매불쇼에서 폭로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게 아니고 그 폭로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날 와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당 의원도 안 오고 외교부 장관도 안 온 외통위가 비정상적으로 열려서 제가 그걸 다시 문제 제기를 했더니만 제가 받은 제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 대사 지금 얘기고요. 네. 다른 것은 이거는 중앙일보가 제가 발표하는 동안에 그 하는 동안에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낸 건데요. 파이브 아이즈 국가가 모였습니다. 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가 모여가지고 윤석열이 계속 정권에 남아 있다면 에이펙을 포함해서 내년 10월입니다. 경주 에이펙을 포함해가지고 한국이 주최하는 정상회담은 다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걸 나눈 걸 제가 복수에 둘 다 우방국의 대사관에서 받았습니다. 네네네. 그걸 그날 해명하라고 물었는데 아무도 안 나왔던 거죠. 근데 이 골드버그는 어떻게 확인이 됐냐면 그 다음에 자기가 전화 안 받았다는 거를 우리 조국 대표가 본회의 질문에서 안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제보에 신빙성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전화를 안 받으면 골드버그 대사가 얘들 되게 바쁜가 보다. 얘들 평소엔 잘 받는데 얘들 나쁜 거 아니야라고 본국에 보고하겠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종 못할이라는 이 표현 가지고. 그 표현이 너무 세다. 그리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지금 호주 대사관에서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사실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자기 내부에서 나한테 준 건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는 태극기 부대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이 매국노야. 미국하고 영국하고 다 부인하는데 어디다 대고 날조를 하느냐. 심지어 조선일보는 사설에다 내 사진까지 싣고 날조가 버릇인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근데 조태열이가 전화 안 받은 거는 본회의장에서 팩트로 밝혀졌거든요. 밝혀졌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전화를 안 받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한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가 대통령을 말렸다면 오히려 받아가지고 우리 공무의 뜻이 아니다. 외교부 장관이 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외교부 장관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면 그 대사관 전화 왔을 때 저희 국무위원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또는 그걸 받고 나서 그 정보를 가지고 대통령한테서 미국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야지. 이게 진짜죠. 그렇지. 그러네. 근데 안 받았다는 거는 그건 방조한 거죠. 방조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를 이제 희생양 삼는 겁니다. 거기에다 김석기 위원장은 그러니까 어제 자신들의 잘못을 김준영에게 지금 떠넘기게 하고 있다. 떠넘기고 김석기 위원장이 경주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집을 난리 쳤구나. 그래서 에이펙 이걸 자가했다고 지금 경주에서는 저를 규탄하는 그걸 규합해서 뭐 규탄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주에서 제가 에이펙을 망쳤습니까? 그렇지. 제가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면 2019년에 칠레에서 에이펙 17일 개최 전에 정치적 시위 때문에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불과 5년 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드릴 말씀이에요.
경주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당연하죠. 아니 에이펙을 우리 김준영 의원이 못하게 했냐고. 전형적인 어떤 의제 바꿔치기 맞습니다. 그 물타기예요. 네. 예, 사실은 그렇게 규탄 데가 있지도 않을 겁니다. 겁만 주는 거지. 네, 말 실제로 못하게. 예, 이걸 갖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갖다가 네. 왜 우리 보고 치우라고. 근데 치우라고. 오히려 윤석열 좀 말씀 좀, 네, 좀 가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예, 시원했습니다. 예. 네. 근데 그게 조건이 붙었어요. 윤석열 정권이 계속된다면이죠. 그러면 이거를 아무 일 없게 하려면 윤석열을 탄핵시키면 에이펙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지. 네. 네. 윤석열 정부가 불안하니까 보이콧을 검토한 거지. 그렇죠. 뭐 대한민국은 뭐 정말 세계적인 국가입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 네. 윤석열의 내란 이후 대통령실에서 내란이 정당했다는 거짓말로 가득 차여 있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문건을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을 통해서 네. 12월 5일에 외신 기자들한테 뿌려. 자기가 아는 외식이다한테 뿌립니다. 와. 아, 계엄이 정당하다는 그 문건. 예, 아, 정당하다. 근데 다 거짓말이고. 근데 어제 외교부 장관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것도 이제 핵심입니다. 네. 자, 그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 부분이 다뤄졌거든요. 일단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창호 부대변인이 외신 기자들한테 자료 보낸 게 있으십니까? 문답지 같은 형식으로? 정식으로 보낸 적은 없고요. 그럼 정식 아니고 보냈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자료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어디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까? 외신 비서관실? 비서관실에서 받았습니다. 저런 내용이 있죠.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에 보면 네, 개인적인 말씀은 안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질문을 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등등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그 두 가지를 저는 문제 삼고 싶은데 아직도 내란 이후에 아직도 계속해서 윤석열 잔당들의 힘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게 30시간 이후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 해제 30시간 이후에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예. 또 하나는 정상적인 지휘 계통은 작동하지 않는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너무 화가 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전문가들은. 제가 더 기가 막힌 거 보여드릴게요. 또 있어. 지금부터. 아. 이거 국방일보 12월 13일자요. 12월 13일. 12월 네. 13일자. 네. 그러니까 대통령 담화가 12월 12일에 있었죠. 12월 12일. 나 계엄 잘했다. 어. 나 구국의 일념으로 했다. 어. 30분간 한 거. 망상. 망상. 3일인데, 국방일보가 12월 3일이에요, 이게 3일. 국방부 기관지 아닙니까? 여기에 지시 따른 군견자들 잘못 없어.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군병력 국회 투입은 질서 유지 위한 것. 이러면서 이면으로 한 면을 더 털어. 와. 이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정치. 판단. 그거 봐. 다 영향 미치고 있잖아. 피와 땀으로 지켜온 나라 자유민주주의 사수의 하나 돼야 공직자들 국민 민생 안전 지키는데 흔들림 없이 매진해달라 그러고 여기 선관위 의혹까지 그대로 다 실어줘. 저 봐. 이거 봐. 이거를 1면 2면을 다 털어. 저 봐. 아직도 그대로 살아 있잖아. 털라고. 이게 아니 어떡할 거예요? 아니 왜 근데 체포 안 해? 나 이렇게 진짜. 해가지고 저기 탄핵 되기 직전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뭐 신문 뭐 있냐 국군 장병들이 다 보는 신문이야 이거. 맞아요. 이런다고. 이 사람이 유창호라는 사람이 한 달 전까지 대통령실에 용산에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네, 대통령실 그래,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행정관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외교장관에게 알리지도 않고 와, 용산에서 지령을 받고 외신 기자에 뿌린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이거 국기문란입니다. 진짜 완전 국기문란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의 행동들을 보면요. 그리고 외통위에서 어제 여당의 행동을 보면 김건 간사는 저보고 사임하라 그랬거든요. 예.
저보고 사임하래요. 의원님이 내란 일으켰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동조하고 있는 세력이 곳곳에 다 있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곳곳에 남아 있다는 다 거야. 있다니까. 그대로 의원님 그렇게 네. 어떻게 냅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완전히 있으면. 담화를 거의 진짜 전문을 미치겠다, 다 이거는. 내줬어. 그러니까 여기 이것만 보면 쿠데타는 구국의 일념처럼 보여. 맞습니다. 네, 그냥 이 기관지만 보면 네네. 다 장병들이 이런 걸 보고 이거 인터넷으로도 다 서비스되는 겁니다. 이거.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 탄핵 전까지는 계속 윤석열 정부로 움직인 거야. 맞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저 증거가 저 인멸되고 저 핵심 자료가 그 파기됐는지 아십니까? 네. 아,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긴 뭐래. 그래도 그나마 똑 떨어지는 증언들을 다 확보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패를 했고 그것이 다그 방송국이나 모든 카메라에 다 잡혀 증거가 있고. 잡혀 있다는 게 네.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네. 네. 아, 진짜 이렇게 더 화난다 저거. 진짜 심각합니다. 매일매일이 진짜. 아직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살아 있다는 게. 네. 아니 그 뭐 두 분한테 뭐 속상해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되는데요. 윤석열이가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잖아요. 네. 근데 한독수한테 뭐 본인이 하든 누구 시켜서 하든 전화해 갖고 뭔가 그 의중을 계속해서 내비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그 참모들이 그대로 한덕수 저 권한대행을 보좌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세요. 이번에 이 내란 사태 컨트롤 타워는 어디겠습니까? 누가 담화문 썼을까? 누가 포고령 수장했을까? 또 체포자 명단은 누가 하고 부처에 쪽지 나눠준 거 누굴까? 다 용산입니다. 네. 그 용산이 지금 누굴 보좌하고 있다고? 한덕수 한덕수. 총리 저 권한대행 아니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요. 이게 에이, 직무 정지가 이게 확실히 됐다고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대통령실의 기능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외교부 부대변인 그 네. 그 메시지라든가 이런 홍보도 네. 다 어떻게 보면 용산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자면 한덕수나 지금 외교부 장관을 탄핵해버리는 것도 방법인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계속 국정 공백이 생기고 또 새로 뽑아야 되니까 네. 그거보다 이 탄핵의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목줄을 쥐고 국민의 뜻을 받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한덕수가 그런 식으로 거부권 행사한다든지.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을 보이면 바로 잘라야 합니다. 바로 네. 잘라야 돼. 그러면 그 다음은 뭐 최상묵인지 그 사람이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제부총리. 맞습니다. 아니 첩첩산중이에요. 첩첩산중이야. 그래서 지금은 일단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기 전체 내란 사태의 두뇌 그룹이 누군지 밝혀진 게 없어요. 네. 거기 컨트롤 타워를 누가 담당했느냐? 지금 사라진 한 이걸 사람이 수사해야 있어요. 우리가 돼. 지금까지 외교를 했던 사라진 사람 하나 기억 안 나세요? 김태호가 김태호가 안 보였죠. 아니, 아, 나는 맞아, 맞아. 진짜- 이거 얼마나 운이 좋으면 여기에서는 지금 비껴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그 통일부 장관도 지금 아무 어떤 흔적이 없어요. 지금 아니 저는 이 김태호는 그 동안에 모든 사람마다 이름이 거론됐었거든. 다 있었지. 이 그런데 사람은. 이번에 계엄 딱 터지자마자 김태호 관련한 알리바이가 명확했거든. 기자들이랑 밥을 먹었어. 네. 그 순간 그 정보가 알려지는 순간 김태호는 열애가 돼 버렸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우리의 눈을 뭔가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은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의심을 강력하게 지금까지 추적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외환 유치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도 있지만 외환 유치는 뭐냐면 자기 권력을 위해서 밖에서 공격하게 만들어 가지고 네. 난을 일으키는 걸 외환을 유치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있는데 그것도 내란처럼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김태현은 그리고 중간에 제1 차장이었던 국정원 차장이었던 홍장원과는 다른 계획 속이었다. 외환 유치 쪽으로 그게 우크라이나 그 살상 무기 제공과 파병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것도 동시에 진행되다가 지금 남북의 가상의 뭐 위기 상황이라든지 네. 국지전. 또는 아니면 부정선거라든지 이 부분이 뜬 거예요. 제가 하나 뭐 가져왔는데 혹시 뭐 자료가 예, 있어요. PPT 한번 봐주시면요. 뭐 자료 뭐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플랜 A, B, C가 있는 계획이 거. 담긴 예, 계획이 담겨 자료. 있는데 뭐 어떤 자료인지를 말씀을 좀 제발 좀 해주시고요. 플랜 ABC 없습니까? 없으면 말로 할까요? 이겁니다. 이겁니까? 아, 자 보세요. 뭡니까? AB는 연결돼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지금 우리가 나왔던 이 국회의원 체포 암살 부정선거 그다음에 선관위 네 지금 저희가 네. 많이 다루고 있죠. 그렇죠. 네. 밑에 남북한 교전이 지금 좀 남아 네. 있습니다. 이거 두 네. 개는 연결돼 있어요. 아, 플랜 예. A와 근데 B. 오른쪽을 보시면 플랜 C. 예, 우크라이나 파병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전쟁을 하고 또 한기호 아. 기억나시죠? 한기호 국회의원과 신장식 신원식 텔레그램. 신원식 텔레그램을 보면 서로 거기에서 심리전을 한다고 얘기 나오고 네. 거기서 북한군하고 전투를 하게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보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계엄의 일환이었는데 여기에 김태호 왜냐하면 김태호하고 국정원에 홍장원 두 사람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홍장원은 돌아서 가지고 영웅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네.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 소식이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와요. 갑자기 안 들어와요. 갑자기 안 들어오죠. 네. 제가 그래서 그게 전투병 북한이 전투병 그럴 갔다는 수 걸 있겠다. 강하게 제가 의심해 왔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이렇게 그 플랜 A, B, C가 있었어. 음. 그런데 예. 예를 들어서 계엄의 명분 삼기로 플랜 C도 있었던 거지. 혹시 홍장원 메모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런데 김태호는 플랜 C에 혹시 있으면 몰입을 했던 제가 한번 거고. 보세요. 너무 재밌는데요. 이 홍장원이 14명을 사살하는 그거 거부했던 그 메모지입니다. 네.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게 홍장원이 자기가 공개한 메모지인데요. 네네 체포 명단. 저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메모지가 어디 건지. SSU 이게 뭐냐면 뭐예요, 우크라이나 정보국 메모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국가보안국의 메모지야? 메모지입니다. 아 그래. 이 사람이 보안 의식도 문제인데 얼마나 내통을 했으면 그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하냐고요. 14명의 처단 명단.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우리나라 국정원인데 왜 우크라이나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어. 무수하게 갔다 무수하게. 그러니까 저기 특사단장으로 갔는데 우크라이나를 어딜 갔느냐 이 기관을 간 거야. 마치 나토 간 것처럼 했던 제가 그때 우크라이나 들어갔다고 와 이것도 큰 거 하나 그렇지 나왔다. 거기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자기가 썼던 메모지를 갖고 온 거지. 77번 물론 다 홍장은 아닌데요. 와. 우크라이나에 77번 갔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야 이거 하나 또 나왔다. 야 이거 봐라. 그러면 플랜 C가 왜 아니, 하는 치라니까요. 진짜 플랜 C 내보니까. 있었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김태호가 있었고 그거는 나중에 그것보다 이게 와. 채택이 된 거죠. 근데 플랜 C가 오히려 B보다 우선순위일 수도 있었을 처음에는 것 같아.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와. 근데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개입하게 되면은 북한이 반드시 또 우리를 갖다가 어떤 다른 식으로 도발을 합니다. 날려 들어오고. 예, 그러면 불똥이 일로 튀는 거거든요. 튀지. 그러면 계엄은 그러면 다시 계엄 그렇지. 고전 국지전 상황이 되고 이렇게 도는 그렇게 거지. 도는 예.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무슨 뭐 김종대 할아버지라도 계엄 반대하면 그냥 반국가 세력 되는 거야. 그게 더 사실 명분이 더 있었을 더 있지 그렇게 하면. 뭐고 또 의혹적인 김준영 의원이 뭐 하고 그러면 그때 제가 반국가 세력. 이러였을 때 그렇게 됐으면 제가 저거 봐, 저거 봐. 그렇지. 북한이 이러는데 저런 걸 의혹제기하고. 맞습니다. 한국과 세력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아니 이게. 김준영 할아버지가 나와도 이거는 그렇죠. 와 완전히 꼼짝 말아 될 뻔했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신기하게도 저는 저렇게 국정원 1차장이 되는 사람이 저는 정보의식이 없어서 저 메모지를 하면 저 밑을 가리지도 않고 진짜 총체적 능력에 있어도 뭐 총체적 난국이에요. 우리한테 땡큐지만. 야, 일단 뭐 저는 당분간은 아마 홍장원 기념으로 가져온 것 같아. 홍장원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네. 당분간은. 네, 알겠습니다. 홍장원이가 매우 막- 실용적인 사람이군요. 네, 홍장원이가 막 이렇게 폭로하니까 갑자기 또 검찰에서 소환해 버렸잖아. 맞아, 그건 있어요. 예. 요거 좀 크게 잡아줘요. 어떤 거요? 요거요. 닥치고 타네? 아니면 아유 번호 좀 계좌번호? 잘 나오게 좀. 예. 말로서 도와주시는데요. 직접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김준영 후원에 예.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열받고 화가 나고 너무 힘드네. 네. 아 이럴 때는 후원이나 하면서 속풀이나 하는 거야. 아니요, 저희가 3교시가 네. 오늘 기분 좋은 소식으로 준비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대한민국 문학에 특히 문학계 쾌거가 최근에 있었던 거 알죠? 아, 네. 한강 작가. 그것만 보십니까? 있었던 게 아니야.
난 또 한강 씨가 오는 줄 알고. 톨스토이 문학상을 대한민국 작가가 또 받았어요. 네, 받아들었습니다. 네네네. 톨스토이 김주혜 작가님. 모셨어. 아이고 매부쇼는 브래드 셔먼부터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뻗어나갑니다. 네, 그래도 좋습니다. 브래드 셔먼 놓쳤잖아요. 자 끝내줍시다. 셔먼을 가. 네, 우리 또 김주혜 작가도 우리 제작진이 네. 이거 좀 섭외해야 될 것 같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구냐 그랬지? 야 한강 불러 임마. 한강 안 되면은 무슨 낙동강이라도 불러. 김주혜 뭐야 막 이래. 찾아봤더니 야 이거 어마어마한 쾌거야. 그래. 아 당연하죠. 엄청난 쾌거. 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